우리 이제 노조법, 요새 크게 문제가 되고 노조법에 관해서 우리 이성길 아주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의 노동법이 문제죠. 방금 소개받은 가주대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노동법 담당하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자리가 사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우파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출범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노동법 관련된 부분들은 우파라는 대하고는 기본으로 친하지 않는 학문 분야죠. 그래서 이 노동법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오늘 아마 국무위원회에서 아마 저희가 ILO 핵심협약, 기본협약 비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국무위원회 의결을 해서 그 국회로 넘기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관련해서 노동강제법 개정안은 6월 30일부로 국회로 이미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오늘 20대 때 논의됐던 내용들이 그대로 사실은 넘어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바뀐 게 뭘까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보니까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생긴 것 같고 또 그것이 그 영향들이 저희 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그런 영향인 것 같고 또 이게 이제 언제 끝날까 관련해서 상반기에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연말이 될지 내년 상반기가 될지 또 하반기까지 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불명확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해서 작년에 사실 이때 말 관련해서 국회에서 많은 논의를 할 때 저희들이 이제 한EU FTA 관련해서 유럽 연합과의 FTA 협정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핵심협약 비준들을 비준하도록 노력한다라는 부분들을 좀 이행하는 이런 거 관련해서 그것을 좀 지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제 작년에 ILO가 출범한 지 100주년 되는 또 기념적인 그런 일도 있어서 시기적인 동물에 맞추어서 좀 해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국회에서 사실 이제 여야가 사실 이제 팽팽한 가운데서 현안이 되지 못해서 그렇게 다루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이게 이제 다시 정부안 이제 국회로 넘어갔는데 뭘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보면 그냥 여당 쪽에서 비전하겠다, 법 통과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 그냥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 또 4.15 총선에서의 또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요. 가끔 요즘에 이제 텔레비전 보면서 여당 쪽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항상 얘기하시면은 이게 거대 여당이 된 것은 국민의 민의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수가 된 것이 민의였는데 하는 그런 거 관련해서 그럼 이거 뭐 해야 될까? 근데 이제 오늘 앞서서 얘기했던 공정거래법이나 상법 이런 거에 비중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 저는 노동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 노동법 바뀌는 것들도 많은 쟁점들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잘 될까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논의가 이렇게 선진화되면은 굉장히 논의들이 좀 섬세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점진적인 또 예견 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요즘에 이제 개인적으로 자괴감을 느끼는 것은 이제 쓰나미 같은 느낌들을 이게 논의거리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논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훅 가버리는 이런 논의들이 돼서 그러면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에 관해서 좀 우려하듯이 그렇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또 이렇게 추진했던 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또 되는 것인가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되면은 누가 책임질까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야 책임지는데 그것은 결국은 이제 선거를 통해서 책임을 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의원님들이 요즘에 얘기하신 거 보니까 4년 동안 보장되었으니까 4년 후에 우리가 잘 못했으면은 그때 또 바뀔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이 결정을 할 때 이 쟁점 하나 갖고 결정을 하면은 우리가 좀 명확해질 텐데 이 의사 결정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게 좀 우리가 나가는 방향이 맞는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할 때 좀 쉽지는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국가 일회결리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사실은 평소에 제가 이렇게 친한 매체는 사실은 잘 모르는 매체였는 그런 부분이 솔직히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뭐 큰 담론들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또 작은 담론들, 또 문제 제기를 통해서 그나마 그래도 좀 바람직한 우리의 미래상을 위해서 특히 이제 여기 참석하신 약간 다양한 세대 간에 있어서의 더불어 갈 수 있는 삶에 대해서 좀 뭐가 좋을까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의 장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이 들었는데 제 자료 관련해서 오늘 15분 발표라고 해서 정확히 그 자료를 못 했지만 그냥 주어진 시간 내에서 간단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경제 이 관련돼서 이 함의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우연히 이렇게 쭉 바뀌었는데 그때마다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러죠. 특히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정부가 원했든 원했지 않든 팬데믹 현상, 코로나19라는 이런 사태로 인해서 훨씬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노동법적인 부분들은 뭘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 상태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복합적인 위기라고 그러면은 이 사회정책적인 부분에 관련해서는 사회보장적인 제도는 국가가 가능하다라면 좀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서 그 제도적인 대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고 드릴 것은 우리가 이제 노동법, 사회보장법과 달리 노동법과 관련돼서 개별적 근로관계법, 그러니까 이제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특히 지금 아이로 협치협약 기준과 관련해서는 집단적 무사분계법 분야에 대한 것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고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 부분을 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 보시면은 사실 이제 노동법 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공약들을 하나하나 이행하는 와중에서 여기 12번에 보시면은 아이로 협약 기준 이 관련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상황과 문제 없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통과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야당 쪽에서 많은 아우성을 쳐도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8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이제 방기업 정책, 신노조 정책, 근데 이제 방기업 정책도 보니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근데 이제 신노조 정책과 관련해서도 그런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이제 경정청이 잘 그분들이 합쳐서 강력하게 밀고 갈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내용에서 노동법에서 중요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핵심적인 근로 조건이 이제 근로 시간하고 임금이라는 부분들인데, 근로 시간도 이미 이제 총량적으로 규제를 해서 단축을 해놨고, 또 최저임금도 계속 인상을 해서 이제 10,000원까지. 그래서 이제 10,000원에 가는 부분들은 좋은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부작용이 없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섬세하게 좀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해서 인천 국제공항 이재명 사건도 얘기 드렸는데, 사실은 과정을 보면 이미 3년 전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얘기는 돼 있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들이 있는데, 지금 공공기관이 인천공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회사, 한국전력 회사라든가 분당인데도
이미 다 이렇게 정규직화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공무원 숫자도 훨씬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와중에서 부담률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총량적으로 전체적인 이 그림을 봐서 정말 이것이 균형 있게 갖추어가는 것인지를 봤으면 좋겠는데 한 부분이 이렇게 좀 문제가 되면은 그게 굉장히 매몰돼 갖고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공격하는데도 사실 이제 진검승부가 아니고 방어하는 데서는 사실은 더 큰데 문제가 건드리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로는 사실은 이제 크게 효과가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쉽다. 아무튼 이 노동법에서 건들 수 있는 부분들을 다 건드려놔서 이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장에서 기업이 제대로 잘 작동할 수 있는지, 기업이라는 것은 중소기업도 있을 수 있고 대기업도 있을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자영업을 하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라고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의 노동 문제 관련해서 노동법이 잘 균형하도록 만드는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보호라는 것들이 강화되면서 지금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조합이 있는 그런 데 있어서는 좀 더 보호가 더 경제가 나빠지면서 강화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그거잖아요. 아니고 이제 노동 시장 외부에 있는 또 여러 가지 청년 취업 이런 문제들 관련해서 흔히 이제 노동 시장 이중 구조와 이분화 문제도 양극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더 심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 뒷받침되는 것들이 사실 노동관계법 개정의 내용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노동관계법 내용 관련해서 사실은 정부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부분 관련해서 보면은 앞서도 이제 한 분이 이제 사실은 이 노동법 관련해서 얘기를 하신 부분들도 있긴 있지만은 20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제 집단 노동관계법에요. 특히 이제 노동상권, 이렇게 이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렇게 세 개 내용과 관련해서 관련된 법률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ILO 핵심 협약 부분은 노동기본권, 노동상권 중에서의 단결권 내용에 대한 내용들만 지금 다루어서 정보 보완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주된 내용은 21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이 표 하나에 있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이 노동관계법의 개정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좌측에 보시면은 노조 가입과 관련해서 아까 이제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과 관련해서 민음에서 볼 것은 이제 교원 노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퇴직자 부분들이 지금 이제 다투어서 얼마 전에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논의도 있었는데 하여튼 교직원이었던 분이 퇴직자가 되든 관계없이 하여튼 모든 사람들은 다 그간에 노동조합을 가입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고 저희들이 이제 요즘에 뭐 배달의 민족 해갖고 라이더들만 이렇게 보시는데 훨씬 다양한 취업 형태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노동 상권을 좀 계속 인정하는 그런 논의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조 전임자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활동만 하시는 분들을 전부자라고 하는데 그것이 위원장이 됐던 뭐 부위원장이 됐던 이런 분들이 보통 이제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금지하는 규정이 굉장히 큰 우여곡절 속에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일단은 없애는 쪽, 규정을 없애는 쪽.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작성할지는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해서 지금 6급 이상만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5급.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면은 행정고시를 붙게 되면은 행정사무관 발령이 되면 그분들이 5급으로 발령을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방에 가면은 5급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보다는 훨씬 더 관리 이직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정책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조직의 확대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좀 허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노동관계법의 내용들인데 그런 거 그렇게 들어주면 큰 문제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뭐 이렇게 달리 얘기할 것은 없는데 이게 사실 이제 주로 이 노동관계법 관련해서 얘기하시는 분은 이제 기업과 관련해서는 경제단체팀에 있는 데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해고자 문제라든가 교원 노조 문제, 공무원 노조 관련되는 민간 부분 섹터가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유동적이 되면 훨씬 더 보호적인 측면에서는 신분 보호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제도적인 부분들은 훨씬 강화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 코리아나 이후에 있어서의 변화상을 본다라고 하면은 종전의 내용들이 그대로 그것을 논의하는 것들이 바람직한가라는 부분들은 좀 신중한 검토들이 필요한데 좀 이렇게 급히 이게 다시 또 검토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서 그러면은 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대등하게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가라는 부분들 관련된 19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19페이지 우측에 보시면은 사실 해고자 실업자 문제 노조 활동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경제계에서 크게 관심이 없다가 지금은 이제 이것도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의 입장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사실은 그 자료도 있지만은 저희 나라 헌법 규정에 있어서는 그 노동 상권에 대한 주체를 근로자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주체를. 그리고 이제 가까운 우리가 법을 많이 이제 개수한 일본법에도 똑같이 근로자라고 해서 근로자에 대한 노동 상권을 허용하고 있는데 유럽이나 다른 나라 국가 관련해서 헌법 규정이 있더라도 대체적으로 거기서는 이제 근로자라고 이렇게 제한을 하지는 않고 모든 사람, 내지는 모든 직업에 대해서 노동 상권을 하고 주장하는 그런 헌법 규정들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아이로 규정과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모든 사람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당연히 그 기준에 의하면은 모든 사람, 해고자나 실업자를 포함한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우리 헌법 규정에 보면은 근로자로 규정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입법이 과연 이게 기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 입법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논란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 정부 안을 지금 만들었던 것들이 노동상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주로 단결권에 관한 내용들인데 노동조합법, 노동상권과 관련된 부분들은 단결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체 구성권과 단체 행동권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거기에 관련해서 아이로에서 얘기하는 보편적 기준이라는 것을 보면 이런 내용들도 같이 좀 개정을 하자라고 해서 얘기되는 것이 대체 근로를 지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면적으로 허용하자. 그래서 이것들은 유럽법에 보면 다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왜 안 하냐?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대체 근로 허용하자. 노동계에서는 벌써 반대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부당 노동행위 관련된 부분들도 좀 더 처벌 규정이 있는데 처벌 규정도 기준에 맞춰서 규정을 없애고 또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 부분도 별로 없는데 그것도 좀 신설하는 부분도 검토해보자. 또 그다음에 쟁의 행위했을 때는 저희는 이제 직장을 검증합니다. 점거를 하는데 바깥에서 좀 할 수는 없겠는가. 그것이 이제 외국의 사례들이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기준에 맞추어서 직장 내 점거 금지는 하지 않는 뭐 그런 식의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쟁의행위 관련해서 찬반 필요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투명하게 절차적으로 마련을 해서 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주장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번 정부안에서 받아들인 것은 이 단체가 유효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으로 이제 정부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가 공개 단체에서 얘기했던 많은 내용들 중에서 6번 정도만 수행이 되고 나머지들은 논의는 했는데 지금은 이제 국회에서 단결권 부분만 우선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섭권이나 단체 행정권들은
소외하자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국회 이번 20일대 넘어간 안은 그 정부안 아까 얘기됐던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넘어가서 특별하게 이변이 만약에 이제 법안이 상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경제나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노동 조합이나 노동계획 등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조직이 좀 강화되기 때문에 더 보이스들이 훨씬 더 강한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그 속해 있는 조직이 좀 더 잘 되고 또 거기에 그 사람들도 잘 되는 이런 쪽으로 가면 되는데 경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균형을 맞추어 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좀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논의가 되더라도 좀 더 이 지금 우리 경제 상황과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은 노사정이 합의했다고 하는데 노사가 사실은 이제 합의를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다만 이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노사가 추천한 학자들, 공익위원들이 만든 안을 정부가 받아서 이렇게 된 건데 만약에 시간이 가능하다라고 그러면은 노사정이 합의를 하든 국민적 합의를 하든 뭐 이런 걸 거쳐서 법안이 제출돼서 통과되면은 나름대로 좀 갈등 관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완화돼서 시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